재외동포청장은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개시를 위해 4월 23일 금융결제원과 디지털 인증 증명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포청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수단인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가 필요했으나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내 휴대전화나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내국인 수준으로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간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올해 3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으며 4월 중 재외공간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시범 운행 테스트를 거쳐 5월부터 정식 개시될 예정입니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간에 방문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권, 정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포청과 금융결제원은 향후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재외동포의 비대면 공공금융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항공사들의 환불과 수수료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일리노이주 의원들이 불필요하거나 숨겨진 수수료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유소, 식료품점 등 주민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곳에서 물가 상승을 상쇄하고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지지자인 밥 모건 주 하원 의원도 주말에 식당에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계산서에 3%의 서비스 추가 요금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추가 요금이 포함된 청구서, 이른바 스텔스 인플레이션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모건 의원은 고객인 소비자에게 그 돈을 지불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인플레이션 상황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일리노이주 4인 가족은 연간 평균 $3,00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돼 현재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5일 아침 노스웨스턴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약 20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위한 교육자,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 학생해방연합은 팔레스타인 대량 학살과 점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이번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들은 대학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번 전쟁에 반대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위대는 대학의 3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텐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학생과 시민의 자유와 안전보호, 대량 학살과 점령을 정당화하는 파트너십 중단, 전쟁과 인종차별 중단이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텐트 시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텐트 철거를 거부하는 학생은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학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구성원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컬럼비아 대학교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장시간에 걸친 베어스의 신규 스타디움 건설 계획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치, 교통, 자금 조달, 솔저필드 향후 계획 등 세부 사항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정치인들은 실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팀이 발표한 자금의 차이가 $15억 이상으로 보고 이 계획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 정부의 우선순위를 가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일이 납세자들에게 있어 우선순위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를 포함해 여전히 이 계획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적어도 팬들은 새로운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새 경기장의 내외부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다음으로 솔저필드는 시카고의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일부 기둥들을 보존하고 개발 계획에서 하나의 박물관 형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움 지불 여부에 대해서는 베어스 측은 실제 도움 사용 일수가 많지 않고 추가 비용 문제 등으로 고정식 지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과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건설 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팀은 여전히 주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자금 출처를 찾고 있다고 말하며 행사에 참석한 브랜든 존슨 시장은 이 계획으로 주민들의 세금이 인상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어스 팀이 매입한 알링턴 하이츠에 대한 질문에서 팀은 시카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만 답했으며 알링턴 하이츠 시장은 베어스 팀과 계속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연방법원은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와 4억 1,800만 달러 규모의 반독점법 위반 합의에 대해 예비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현행 시스템은 주택 판매자가 수수료 전액을 지불하고 이 수수료를 판매자 에이전트와 구매자 에이전트가 나눠 가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주택 가격을 부풀린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주택 판매자 단체는 이러한 수수료 구조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번 소송 합의로 기존의 수수료 비율을 명시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수수료는 경쟁과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로 주택 구매자들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아직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일부 거래자들은 주택 매매 시에 구매자 측 에이전트에게 수수료 0%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의 은영재 회장이 24일 한국에서 벌금 2,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3단독은 24일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은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은 씨가 유학생 부모 L 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5,000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L 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 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회장은 지난 2018년 L씨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해달라며 맡긴 15,000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지난 2017년 L씨가 자신이 맡겨놓은 통장에서 4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코인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보았다는 한인 투자자들의 주장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VMS USA의 앤디 박 대표가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기가 아니며 코인 채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견장에 나온 일부 투자자들은 박 대표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앤디 박 대표는 3700 리셔 블루버드 10층에 위치한 VMS USA 사무실에서 제이슨 한 전직 이사회, 투자자 7명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주장했습니다. 앤디 박 대표는 이날 VMS USA는 지난 2021년 10월 회사 설립부터 작년까지 300만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채굴했으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가치는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천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스테이킹으로 지급되는 비트코인이 매월 1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VMS USA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을 코인 채굴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개인적으로 융통했다는 제이슨 한 씨 등 7명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박 대표는 VMS USA는 일정량의 지분을 고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코인을 받는 스테이킹 방식으로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5%의 수익을 정상적으로 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22일 회견 참석자들 중 몇몇은 투자금을 손해본 상황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몇몇 투자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앤디 박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날 박 대표의 기자회견 자리에 나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박 대표의 주장대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 제이미 김 씨는 지난주 금요일 12명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많은 분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앤디 박 대표는 제이슨 한 씨 등 7명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